박민서가 빠진 순간 블랙 퀸즈의 리벤지 매치는 시작부터 계획이 흔들렸다. 시즌2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박민서는 발목 부상 회복 때문에 빅사이팅전에 출전할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부상이 갑자기 나타난 변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개막전에서 박민서는 5타수 5안타를 기록했지만 경기 뒤 다리가 아파 한 베이스씩밖에 뛰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타석과 마운드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정작 본인은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먼저 말했다. 결국 그 통증은 중요한 리벤지 매치를 통째로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상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든 장면은 그 직전 경기에도 있었다. 7월 23일 방송된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블랙 퀸즈는 최근 2년 동안 12경기에서 11승을 거둔 해머스 스톰을 상대했다. 당시 박민서는 이미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추신수 감독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마운드가 흔들리자 결국 박민서가 구원투수로 올라갔다. 위기에서 실점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세 타자를 연속 3진으로 돌려 세웠고 이후 두 이닝 연속 3자범퇴까지 만들어냈다.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운드의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블랙 퀸즈가 박민서에게 느끼는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래서 빅사이팅전 결장은 단순한 라인업 한 자리의 공백이 아니었다. 시즌2에서 가장 위급한 순간마다 공을 맡길 수 있었던 투수가 사라진 것이었다. 동시에 개막전 5타수 5안타를 기록한 타자까지 사용할 수 없었다.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잃은 셈이었다. 추신수 감독 입장에서는 마운드 운영과 공격 순서를 한꺼번에 다시 짜야 했다. 김오나와 최혜빈의 새로운 배터리, 이수연의 2번, 배치 장수영의 불펜 투입, 김민지와 송민지의 후속 등판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상대 빅사이팅도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지난 시즌 3중살로 블랙 퀸즈의 흐름을 끊으며 승리를 가져갔던 팀이었다. 이번에는 출루 자체를 막겠다는 강한 각오까지 드러냈다. 여기에 나두리의 복귀로 경험까지 보강됐다. 결국 블랙 퀸즈는 과거의 패배 에이스의 부상, 강화된 상대 전력이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경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10대 3이라는 게 최종 점수만 보면 일방적인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흐름은 전혀 달랐다. 3회까지는 한 점이 승부를 흔들었고 4회 한 번의 집중력이 경기 전체를 뒤집었다. 블랙 퀸즈가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상대는 빅사이팅이었다. 시즌 1에서 블랙 퀸즈는 이 팀을 만나 패배했고 특히 3중사를 당했던 장면은 선수들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다. 2026년 7월 30일 방송된 야구 여왕 2 4회에서 추신수 감독은 라커룸에 모인 선수들에게 상대가 빅사이팅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시즌 3중사를 당하며 졌던 기억을 꺼냈다. 단순한 세 번째 경기가 아니었다. 블랙 퀸즈에게는 첫 공식 리벤지 매치였다. 상대 전력도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다. 이대형 코치는 빅사이팅의 여자 야구 국가대표 출신 나두리가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나두리는 2017년 아시안컵 첫 동메달의 주역으로 소개됐고 야구 경력만 23년에 이르는 베테랑이었다. 빅사이팅은 지난해 승리한 팀에 이런 전력까지 더한 상태였다. 그런데 블랙 퀸즈는 가장 주목받던 박민서를 쓰지 못했다. 승부 전부터 조건이 완전히 달랐다. 추신수 감독이 선택한 첫 번째 변화는 배터리였다. 선발 투수는 김오나였다. 포수는 최혜빈이었다. 박민서의 공백을 한 명이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선수에게 역할을 나누어야 했다. 타선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수연이 2번 타자로 올라왔다. 경기 직전 타격 연습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2번이나 홈런으로 연결하며 기대를 끌어올렸다. 박민서가 없는 경기에서 새로운 해결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블랙 퀸즈가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 8월 6일 방송된 5회에서 리벤지 매치의 본격적인 승부가 이어졌다. 2회까지 블랙 퀸즈는 1점 차의 불안한 흐름 속에서 경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3회 초 선발 김오나의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볼넷이 나왔고 몸에 맞는 공까지 이어졌다.
리벤지 매치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면이었다. 점수와 분위기를 동시에 빼앗길 수 있는 순간이었다.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는 결국 투수 교체를 결정했다. 마운드에 오른 선수는 장수영이었다. 이 선택에도 위험은 있었다. 장수영은 직전 경기에서 제구 난조 때문에 2회에 조기 강판된 경험이 있었다.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는 투수를 가장 부담스러운 리벤지 매치의 위기에서 다시 투입한 것이다. 장수영이 올라온 뒤에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다. 수비 실책과 빅사이팅의 노련한 주루가 겹치면서 점수를 내줬다. 블랙 퀸즈는 3회 말 공격을 1대2로 뒤진 채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경기의 첫 번째 반전이 나왔다. 이수연이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곧바로 도루까지 성공했다. 손가가 안타를 때렸고 신소정이 적시타를 연결했다. 스코어는 2대2. 박민서 없이 끌려가던 블랙 퀸즈가 다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동점만으로는 부족했다. 무사 1루와 2루의 추가 득점 기회가 이어졌지만 김오나와 최혜빈이 출루하지 못했다. 더그아웃의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이때 추신수 감독은 남은 3이닝에 집중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선수들을 다잡았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다음 한 이닝이 리벤지 매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회 초 장수영은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돌아왔다. 신소정과 원조 배터리로 다시 호흡을 맞췄다. 선두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다. 두 번째 타자는 땅볼로 처리했다. 세 번째 타자는 공 3개로 삼진을 잡았다. 3자범퇴였다. 직전 경기 조기 강판의 기억을 리벤지 매치 한복판에서 지워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수비가 4회 말 블랙 퀸즈의 폭발로 이어졌다. 4회 말은 경기 전체를 뒤집은 비기닝이었다. 장수영과 박하얀의 주루 상황에서 빅사이팅은 2차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2번 모두 결과는 세이프였다. 이후 박하얀은 이수연의 내야 땅 볼 때 과감하게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3루를 파고들었다. 그 사이 장수영이 홈을 밟았다. 점수는 3대2. 블랙 퀸즈가 마침내 역전에 성공했다. 여기서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송가와 신소정이 연속 안타를 만들었다. 빅사이팅은 에이스 유다미를 내리고 감독이자 투수인 나두리까지 마운드에 올렸다. 23년 경력의 베테랑을 투입해 흐름을 끊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블랙 퀸즈 타선은 멈추지 않았다.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이 이어졌다. 밀어내기 득점이 나왔다. 김성견이 2루타를 터뜨렸다. 최혜빈은 태그업으로 홈을 밟았다. 잠시 전까지 2대2였던 스코어가 4회 말이 끝났을 때 10대2까지 벌어졌다. 이 장면은 박민서의 공백이 블랙 퀸즈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줬다. 시즌2 초반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였던 한 선수가 빠졌지만 공격에서는 이수연과 송하, 신소정, 김성현, 박하얀이 차례로 역할을 해냈다. 마운드에서도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김오나에서 장수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카드가 준비돼 있었다. 5회 초에는 김민지가 마운드에 올랐다. 블랙 퀸즈는 상대 좌타자를 겨냥해 좌완 김민지를 선택했다. 김민지는 비시즌 동안 꾸준히 투수 훈련을 해온 선수였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였지만 제구가 흔들리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넣었고 삼진까지 잡아내며 이닝을 정리했다. 박민서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투수 선택지가 실제 경기에서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6회 초 가장 강렬한 마무리가 나왔다. 시즌2 신규 영입 선수 송민지가 마지막 투수로 등판했다. 송민지는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수였다. 높은 타점에서 빠른 공을 내리꽂는 투구가 빅사이팅 타자들을 압박했다. 결과는 3타자 연속 삼진이었다. 마지막 이닝에서 아웃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박민서 없이 시작된 경기에서 또 다른 신인이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남긴 순간이었다. 최종 스코어는 10대3이었다. 블랙 퀸즈는 시즌 1에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겼던 빅사이팅을 7점 차로 꺾었다. 그리고 시즌 2 첫 3연승 무패 행진을 완성했다. 경기 최우수 선수는 박하얀이 차지했다. 몸을 아끼지 않은 허슬 플레이가 결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즌 1에서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느꼈던 선수가 리벤지 매치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선수까지 올라선 것이다. 이 승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복수에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 전 가장 큰 뉴스는 박민서의 부상이었다. 실제로 박민서의 결장은 투수 운영과 타순 구성을 모두 바꾸는 변수였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블랙퀸즈의 선수층이었다. 장수영은 직전 경기에 부진을 지웠다. 김민지는 새로운 좌완 카드가 됐다. 송민지는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 박하야는 수비와 주루에서 승부를 움직였고 손가와 신소정은 결정적인 순간 타선을 폭발시켰다. 박민서의 부상은 분명 블랙퀸즈의 위험 신호였다. 개막전 5타수 5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다리 통증을 안고 뛰었고 결국 중요한 리벤지 매치에 결장했다. 그러나 그 공백 때문에 오히려 팀 전체의 힘이 드러났다. 한 명의 에이스가 빠지면 무너지는 팀인지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이 빈자리를 메우는 팀인지 시험받았고 블랙 퀸즈는 두 번째 답을 보여줬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추신수 감독은 경기 뒤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같은 팀과 연전을 치르게 된다고 알렸다. 다음 상대는 대만 타오이안 50 여자 야구팀이다. 대만은 아시아 여자야구의 강호로 꼽히고 타오이안 50은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야구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한 팀이다. 블랙 퀸즈에게는 첫 국제전이다. 빅사이팅을 상대로 10대3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다음 무대에서는 또 다른 수준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박민서의 부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블랙퀸즈는 에이스가 빠진 리벤지 매치에서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장수영, 김민지, 송민지라는 새로운 마운드 선택지를 확인했다. 동시에 박하얀, 송하, 신소정, 이수연, 김성현까지 여러 선수가 승부의 중심에 섰다. 이제 박민서가 완전히 회복해 다시 돌아온다면은 상황은 더 흥미로워진다. 기존 에이스가 복귀하고 부상 기간 동안 성장한 선수들까지 경쟁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시즌 1의 3중살과 패배로 시작된 빅사이팅과의 악연은 10대3이라는 숫자로 뒤집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스코어보다 선수들의 역할에서 나타났다. 박민서 한 명에게 쏠리던 시선이 블랙 퀸즈 전체로 퍼졌다. 그리고 리벤지 매치에서 확인된 이 변화가 첫 국제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새로운 시험대가 됐다. 박민서의 부상으로 흔들린 블랙 퀸즈는 오히려 더 많은 무기를 발견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에이스 박민서까지 돌아온 블랙 퀸즈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